지지가 왜 이렇게 재미없고 복잡하게 보이냐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지를 쥐, 소, 호랑이 이렇게 동물 이름으로만 외우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남나요? 12개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림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근데요, 여기서 관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지는 12개 암기장이 아닙니다. 지지 12개 사실은 내막의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갑자기 외울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흐름이 됩니다. 자, 드라마 사막 공개합니다. 딱 4개의 단어입니다. 바라, 만개, 수학, 저장. 봄, 인묘지는 바라, 시작하고 커지고 형태가 잡히는 봄입니다. 여름, 사오미는 만개, 불이 붙고 정점 찍고 방향을 꺾는 여름. 가을, 신유술은 수학, 걷어서 굳히고 마감하는 가을. 겨울 해자축은 저장, 안으로 모아 응축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겨울입니다. 이 내막만 이해하면 12지지가 한 번에 줄로 꿰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뱃쌤입니다. 오늘은 초급과정 제8강 지지 2편입니다. 지난 초급과정 제7강 지지 1편 영상에서 천간과 지지의 개념도 지지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 봄에 해당하는 임목, 묘목, 진토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8강 지지 2편에서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지 상세 설명 나 여름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의 지지인 사오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은 계절의 성격상 만개의 단계, 즉 밖으로 폭발해 정점을 찍고 방향을 꺾는 단계를 말합니다. 사화는 가동, 즉 점화, 오화는 정점, 미토는 전환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 지지상세 설명 나 여름 1 사화입니다. 사화는 가동을 상징하고 지장간은 무토 경금 병화입니다. 사화는 여름 에너지가 점화되고 본격 가동되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여름이고 절기로는 입하가 절입일이고 망종 전일까지가 4월입니다. 15일이 지나서 기는 소만입니다. 소만은 햇빛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사시는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자의는 양기가 충만하고 평등 태양을 뜻하며 열기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뱀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산은 이미 그렇다는 의미의 한자 이미 이자로 이미 무성해진 상태, 이미 무성해진 만물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풀이되기도 합니다. 음양은 육양지기로 양의 기운이 극에 이르러 의미 자취를 감추는 때로 양기가 사방에 퍼져 끝에 다다른 때입니다. 계절로는 4월은 입하가 절입일로 여름이 시작되는 때이고요. 열기가 땅으로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입하 초기에는 토와 금의 기운이 강하게 되나 소만이 지나게 되면 기운이 극양에 이르게 됩니다. 오행은 사화는 병화가 대표 성분으로 양화가 되고 큰 불을 의미하며 4월이 되면 신금이나 유금을 보아도 수나 금으로 합하여 변하기보다는 화극 금의 작용이 크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해수를 보면 사해충이 되며 만약 목기가 통관한다면 수생목, 목생화로 수화 기제가 되어 중화를 이루게 됩니다. 3. 지지상세 설명 나 여름 2 오화입니다. 오화는 정점을 상징하고 지장간은 병화, 기토, 정화입니다. 오화는 에너지가 최고조로 이르르는 여름의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여름이고 절기로는 망종이 절입일이고 소서 전일까지가 5월입니다. 15일이 지나서 기는 하지입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오시는 아침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자의는 오는 음기가 양기를 거스르는 역을 의미합니다. 즉 양이 극상하여 음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양은 일음시생으로 극양의 기운에서 일음이 시작되는 때이고 사방으로 끝없이 퍼지는 양의 기운의 확산을
새로 시작되는 음의 기운이 방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의 기운은 미약하고 아직 양의 기운이 천지를 덮고 있으니 맹렬한 양기 속에 음의 기운을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절로는 5월은 망종이 절입일이 되고 10일 동안은 병화가, 이후 10일 동안은 기토가 살행하게 되며 이후 10일 동안은 정화가 살행하게 되어 하지를 기점으로 음이 시생하여 극양의 기운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오행은 오화는 문명의 불로 사람의 정신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화가 왕한데 목을 만나면 맹렬해지고 금을 극하며 수를 만나면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강한 오화가 자수를 보면 좌우충으로 더욱 맹렬해지기 쉬우며 습토인 진토나 축토를 보면 화생토로 그 기운이 설기되기 쉽지만 건토인 술토와 미토를 보면 설기되지 않고 인옷을 합화, 오미 육합하여 화기가 오히려 강해지기가 쉽습니다. 3. 지지상세 설명 나 여름 3. 미토입니다. 미토는 전환을 상징하고 지장간은 정화, 을목, 기토입니다. 미토는 열을 거두어 가을로 넘어가는 여름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여름이고 절기로는 소서가 절입일이고 입추 전일까지가 미월입니다. 15일이 지나서 기는 대서입니다. 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입추와 더불어 더위의 최고 절정 기간입니다. 큰 더위라는 이름답게 장마가 끝나고 땡볕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이고요. 이 때문에 대서에는 염소뿔이 녹는다라는 말이 있죠. 하루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미시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자의는 미월은 정오를 지나며 만물이 숙성이 시작되고 맛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로 설명됩니다. 또한 미토는 정오를 넘어 성장이 그치고 결실의 첫 단계로 맛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풀이되기도 합니다. 음양으로는 이음사양으로 이음이 시작되는 때이고 땅에 흡수된 열기가 복사되어 가장 더위를 느끼는 때이기도 하지만 이미 만물의 성장을 멈추게 되고 양의 기운이 음기에 쌓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계절은 미월은 소서가 절입일이 되고 9일까지는 오화의 여기가 남아 살행하게 되고 이후로 3일 동안은 을목이 살행하며 대서가 지나면서 토기가 왕성해집니다. 미월은 금화교역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로 양기인 화를 수렴하여 금의 기운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금화교역은 주역의 하도와 낙서에서 금과 화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키며 넓게는 분열, 즉 화의 확산을 금이 감싸고 통일, 결실로 이끄는 원리로 설명됩니다. 금화교역은 불과 금속이 서로 상극, 충돌되는 관계를 흙이 조화롭게 연결해 융합, 교류를 만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주에서는 여름이 가을로 전환되는 시기에 금기운이 불과 교류하여 에너지 전환과 결실을 의미한다고 풀이되기도 합니다. 오행은 미토는 화기가 수렴되어 이루어진 토이고 결실로 가는 첫 단계로서 맛을 나타내며 생활에 활용되는 건축자재, 섬유, 포목 등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토가 자수를 보면 토극수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며 해수를 만나면 해모비 삼합 한목으로 목으로 변하기 쉽고요. 오화를 보면 오미 육합 합화하여 화와 토의 기운이 강해지고 수의 조절이 없으면 마른 토로서 생금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3. 지지상세 설명 다 가을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의 지지인 신유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은 계절의 성격상 수확의 단계, 즉 걷어서 굳히고 정리에 매듭짓는 단계를 말합니다. 신금은 거둠, 즉 첫 수확, 유금은 결실, 술토는 마감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 지지상세 설명 다 가을 1. 신금입니다. 신금은 거둠, 즉 첫 수확을 상징하고 지장간은 기토, 무토, 임수, 경금입니다. 신금은 잘라내고 거두기 시작하는 가을의 첫 수확을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가을이고 절기로는 입추가 절입일이고 백로 전일까지가 신월입니다. 15일이 지나서 기는 처서입니다. 처서는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서 무렵의 날씨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가을의 기온이 왔다고 하지만 햇살은 여전히 왕성해야 하고 날씨는 쾌청해야 하고요. 처서 무렵이면 벼의 이삭이 피는 때, 즉 벼의 이삭이 나오는 때이고 이때 강한 햇살을 받아야만 벼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신시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자의는 펼친다는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양의 기운이 힘을 잃고 음의 기운이 펼쳐진다라는 뜻입니다. 음양으로는 삼음 삼양으로 삼음이 양기를 굴복시켜 음기가 만물을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화의 양기가 수렴된 것이 신금에서 응축되기 시작하여 겉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절은 신월은 입추가 절입일로 여기에는 미월의 토가 기토와 무토로 사령하게 되어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고 중기에는 다음 계절인 수의 기운 임수가 사령하고 처서가 지나게 되면 금기가 점점 강하게 되어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금의 지장간에 기토와 무토가 모두 있는 이유는 추후 지장간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행은 신금은 만물의 기운을 거두어 들이는 기운으로 재정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금 중에는 임수가 있어서 금생수의 기능이 강하고 자수를 만나면 신자 삼합 합수하여 서로 합하여 수의 기운이 강하게 되며 임목을 보면 인신충으로 서로 충극하게 됩니다. 3. 지지상세설명 다 가을 이 유금입니다. 유금은 결실을 상징하고 지장간은 경금 신금입니다. 유금은 알맹이가 굳어 결실을 확정하는 가을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가을이고 절기로는 백로가 절입일이고 할로 전일까지가 6월입니다. 15일이 지나서 기는 추분입니다.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므로 이 날을 계절의 분기점으로 의식합니다. 곧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추분과 춘분은 모두 밤낮의 길이가 같은 시기이지만 기온을 비교해보면 추분이 약 10도 정도 높은데 이는 여름의 더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추분에는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또 태풍이 부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유시는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입니다. 자의는 유는 술단지를 형상화시킨 글자로서 6월에 기장이 익으면 술을 담근다고 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음양은 사음 이양으로 사음의 강성한 음기가 양기를 압박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수기가 뿌리로 하강하여 나뭇잎에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계절은 6월은 백로가 절입일이 되고 초순에는 신월의 여기가 10일 동안 사량하게 되며 중순이 지나면서 신금의 왕성한 기운이 형성되어 모든 과일이 결실을 맺게 되고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행은 유금은 금의 왕지로 순수한 금의 기운이 뭉쳐 형성된 것이고 강력한 숙살지기로 목을 극하며 순수한 금으로서 금생수의 역할은 오히려 약하고 대신 목을 극하고 제하는 역할이 강해집니다. 6월에 사화나 축토를 만나면 사유축 사막 궁극으로 진토를 보면 진유 육합 합금으로 합하여 금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3. 지지상세 설명 다 가을 3. 술토입니다. 술토는 마감을 상징하고 지장간은 신금, 정화, 무토입니다. 술토는 정리, 봉인으로 마침표를 찍는 가을의 마감을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가을이고 절기로는 할로가 절입일이고 입동 전일까지가 술월입니다. 15일이 지나서 기는 상강입니다. 이 시기는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이므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합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국화도 활짝 피는 늦가을의 계절이며 특히 농사력으로는 이 시기에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이기 때문에 겨울맞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술시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자의는 양기가 다하여 땅속으로 숨어드는 형상이고 화로에 묻어든 불씨입니다. 겉으로는 거두고 정리하는 성향, 즉 마른 들판, 저녁의 창고와 같고 안으로는 보관 억제가 강한 성질, 즉 불의 창고, 묘지 등이 함께 나타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은 오음일양으로 오음의 기세가 양기를 몰아내니 양기가 숨어들고 음기가 천지에 가득하여 만물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때입니다. 계절은 수월은 한로가 절입이 되고 여기 9일간은 유금의 여기인 신금이 사령하게 되며 중기 3일간은 화의 고지로서 정화가 사령하게 되고 상강이 지나면서 토의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금의 기운을 다음 계절의 오행인 수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행은 술토는 정화를 간직한 건조한 토로서 화의 활동을 위한 바탕이 되는 곳이고 화기를 보호하는 화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화를 만나면 인옷을 삼아 파국으로 화로 변하기 쉽고 수를 만나면 토국수의 작용이 큰 토가 됩니다. 3. 지지상세 설명 라, 겨울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의 지지인 해자 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은 계절의 성격상 저장의 단계, 즉 안으로 모아 응축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해수는 저장, 자수는 응축, 축토는 준비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 지지상세 설명 라, 겨울 1. 해수입니다. 해수는 저장을 상징하고 지장간은 무토, 간목, 임수입니다. 해수는 밖의 기운을 거둬 안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저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겨울이고 절기로는 입동이 절입일이고 대설 전일까지가 해월입니다. 15일이 지나서 기는 소설입니다. 소설은 대개 음력 10월 하순에 드는데 초순의 헛바지가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전할 정도로 날씨가 급강하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설 전에 김장을 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이미 농사철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월동 준비를 위한 잔일이 많습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해시는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자의는 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생명의 깃틀이 뿌리에 보관되어 자수로 이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음양은 유금지기로 유금이 만물을 거두어 들여서 씨앗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과일이 떨어져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 씨앗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계절은 해월은 입동이 절입일이 되고 겨울이 시작되는 때로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며 초기 7일간은 수월의 기운이 남아 무토의 기운이 사량하게 되고 중기 7일간은 다음 계절의 목 기운인 간목이 사량하여 봄을 준비하는 달, 즉 소춘으로 부르기도 하며 후기 16일에 이르르면 수기가 만연하여 임수가 사량하게 됩니다. 오행은 해수는 큰 물로 호수, 바닷물, 강물 등을 상징하고 간목의 생지가 되어 자수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수로 수생목의 작용이 강하며 임목이나 묘목을 만나면 지장간 중기에 간목이 있어 목기운이 강해지기가 쉽습니다. 사화를 만나면 사해충으로 충하여 불을 꺼뜨리게 되고 금을 보면 금생수를 유도하여 금기를 설계하게 만들어 금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토를 보게 되면 토국사하여 막히게 되고 목을 보면 수생목하여 수가 흐르게 됩니다. 3. 지지 상세 설명 라, 겨울 2. 자수입니다. 자수는 응축을 상징하고 지장간은 임수 개수입니다. 자수는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진하게 응축되는 겨울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겨울이고 절기로는 대설이 절입일이고 소환 전일까지가 자월입니다. 15일이 지나서 기는 동지입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자신은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입니다. 자의는 씨앗을 의미하고 시작과 처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천기가 움직이는 시간을 나타내므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음양은 일양시생으로 극음지기에서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계절은
자월은 11월 대설이 전입일로 겨울의 중심이 되는 때입니다. 만물이 휴식기에 들어가 기운이 안으로 갈무리 되고 응축되는 시기로서 동지 10일 후에 일양이 시작됩니다. 오행은 응축된 순수한 물로서 순수한 오행은 생보다는 극재의 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수생목의 작용은 떨어지지만 수극화의 작용력은 커집니다. 신금을 만나면 신자진 삼합 수극합이 되어 수기가 더욱 강해지고 자월에 축토, 진토를 보면 토극수의 작용보다 오히려 수기가 강해집니다. 오화를 보면 수화의 기운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3. 지지상세 설명 라, 겨울, 3. 축토입니다. 축토는 준비를 상징하고 지장간은 개수, 신금, 기토입니다. 축토는 기반을 다져 다음 발화를 준비하는 겨울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겨울이고 절기로는 소환이 절입일이고 입춘 전일까지가 축월입니다. 15일이 지나서 기는 대한입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축시는 새벽 1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입니다. 자의는 얽매이거나 묶여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지기가 열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축토에서 지기가 열린다는 말은 축토가 겉으로는 차갑고 단단하지만 그 속에 생명의 잠재력인 개수, 신금, 기토가 개방 또는 활성의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음양은 사음이양으로 아직 음기가 왕성한 시기로 양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때이나 내부적으로는 양기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계절은 축월은 소환이 전립일로 자월의 한기가 누적되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추운 시기가 됩니다. 씨앗에 더욱 압축을 가해서 반발력을 키움으로써 싹을 틔우는 힘을 키우는 때이고요. 대한 이후에는 신금과 기토가 강해지고 양기가 내부로부터 성장하여 수의 기운을 목으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행은 축토는 얼어있는 토로 수를 만나면 더욱 응축되고 화를 보면 화의 기운을 설기하여 화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며 토생금의 역할은 뛰어납니다. 자수를 보면 자축 육합토이나 수의 기운으로 바뀌기도 쉬우며 축월에 기토가 사량하면 토국수의 힘도 커지게 됩니다. 미토를 보면 축미충을 하게 되는데 방위로 북방과 남방의 싸움으로 축중에 북방을 의미하는 개수와 미중에 남방을 의미하는 정화가 충돌하게 되며 축중에 신금과 미중에 을목이 충돌하는 영향은 적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지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이번 8강에서는 여름, 가을, 겨울의 12지지인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9강에서는 12지지에 내재한 지장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의 내용을 구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본 영상의 댓글에 구글 블로그의 주소를 기재했고요.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자를 손쉽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도 만들었습니다. 구글 블로그에 링크로 연결했습니다.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쁜 인생 힐링 사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